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우승용입니다. 오케스토스 미니의 친구들 미니 시리즈 3편째까지 왔습니다. 앞에 2개 진공관 앰프에서 이제 솔리드로 바꿨습니다. 또 같은 회사 것만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또 그리고 진공관 말고 다른 앰프로도 솔리드로도 들어봐야 되니까, 그래서 고른 게 T+A의 i2500R. 제가 T+ 앰프 중에 가장 일반적으로 어필하기에 좋은 앰프, 독일에서 만든 미국 A클래스 앰프에 매우 닮은 독일 사운드, 이런 것들로 설명을 드렸던 그런 제품인데, 미니하고의 매칭 관계 그런 걸 또 고려하기도 했지만, 사운드 외에 또 다른 이유는 오케스토스 미니하고 이게 매우 닮아 있어요. 같은 알루미늄을 쓴 소위 깔맞춤이 일단 맞기도 하고, 이거야말로 같은 회사에서 같은 소재로 만든 그런 앰프 같은 일체감 같은 게 좀 있어요. 좀 이따 소리를 들어보시면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을 많이 할 필요가 없는 진공관과 구분되는 솔리드 앰프. 솔리드 앰프의 소리가 오케스토스 미니에서는 이렇게 들린다. 그런 걸 이렇게 들어보기 아주 좋은 앰프 중에 하나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R2500R은 T+A에서 만든 상위 2번째 R 시리즈에서 아예 올인원으로 제작한 스트리밍과 DAC와 유무선 인터페이스와 CD 플레이 기능까지 추가시킨 그런 제품입니다. 출력이 AB 클래스로 140W를 내요. 8호음 기준에. 보기보다 파워풀한 드라이브를 하는 그런 엔진을 갖고 있고, 그 성능에 맞먹는 다른 인터페이스들, 그 다음에 디지털에서 아날로그로 프로세싱하는 성능들, 그러니까 DAC 성능만 해도 32비트에 384kHz, DSD 256까지 재생하는 그런 컨버터도 갖고 있고, 우리가 아는 에어플레이2, 룬레디, 최신 버전 블루투스, 그 다음에 HDMI, EARC, 그런 유무선 인터페이스들은 빠뜨리지 않고 다 탑재하고 있고요. 이 전원부 방식이 독특해요. 이 등급의 제품에서 가장 순도 높은 소리를, 어차피 T+A의 목표도 순도 높은 사운드 자체가 목적이고, 이 전원부 자체가 좀 출력단보다 좀 더 성능이 뛰어나죠. 소위 시누소이덜, 리니어 전원부의 음악성과 스위칭 전원의 안정성과 효율, 이런 거를 잘 결합시킨 전원부, 그게 좀 이 제품을 특징짓는 좀 독특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운드 자체가 미국의 A클래스 앰프들이 한참 정점을 달릴 때 그 소리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섬세하지만 전 대역에 걸쳐 드라이브를 아주 선명하게 하는, 그래서 좀 명쾌하고 좀 청아한 소리를 내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생긴 거는 약간 리시버 같이 이렇게 좀 더 멋을 내고 뭔가 좀 있어 보이게 했다기보다, 독일식의 그런 오밀조밀한, 결정적으로 저 CD 플레이 기능을 갖춘 독일의 실용주의와 만듦새가 잘 종합된 그런 앰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조합은 똑같아요. 이 앰프를 제외한 나머지 조합은 똑같습니다. 하이퍼로즈 150B, 파워테크의 멀티탭, 그 다음에 아테나 뮤직 케이블링, 그리고 주인공인 오케스토스 미니, 이 조합으로 T+A R2500R은 어떤 소리를 들려줄지 지금까지 들어왔던 똑같은 곡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그리고 바로 그 직후에 오케스토스는 이 미니 그리고 이 위에 한두 개 모델을 같이 들고서 5월 미넨, 올해 미넨 하이엔드 오디오 페어는 미넨에서 하는 마지막 페어가 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담는 그런 참가가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오케스토스는 한국 업체로는 드물게, 아마 처음이기도 했었고 드물게 3년 연속 엑스포나와 미넨 오디오 페어를 계속 참가하고 있는 그런 업체의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 오스트리아 오디오 페어로 이제 무대를 옮겨서 또 계속 참가하게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와 똑같은 원리로 이 오케스토스의 막내 모델인 미니는 작년하고 또 다른 좀 더 많은 주목을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앰프를 서로 출력과 방식이 다른 두 진공관 앰프로 그 다음에 솔리드로 들어보는, 이렇게 여러 편 연작으로 이렇게 구성해보는 이유는 미니가 그런 앰프들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어떤 특성을 보여주는지 이리저리 바꿔가면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또 T+A의 2500R 같은 140W 솔리드 앰프로 들었을 때 소리는 또 다르다는 거. 그래서 이 제품이 이제 머릿속에 샘플링이 돼서 좀 더 많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순도 높은 드라이브, 이 앰프의 어떤 본질이자 T+A가 지향하는 사운드인데, 미니 같은 이 투웨이 컴팩트 스피커에서도 이 파워 핸들링을 끝까지 다 뽑아주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해요. 시누소이드 전원부라고 했죠. 리니어와 스위칭 전원의 장점을 겸비한 전원부와 웬만한 홈오디오에서는 부족할 일이 없는 140W 출력. 확실히 진공관에 비해서는 베이스 컨트롤은 좀 더 우세합니다. 그리고 해상도가 이 낮은 저역을 연속으로 치는 그런 업비트에서도 반듯하게 대역이 나오면서, 무엇보다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진공관의 장점이 질감과 감촉에 있다고 했을 때, 솔리드의 장점은 빠른 속도로 쾌도난마처럼 이렇게 묘사하고 지나가지만 진공관 앰프보다 좀 더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배경, 순도 높게 재생을 한 출력도 충분한 앰프에서 그런 공간 묘사가 좀 더 우세하게 나타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 세 번째 들어본 그 핸델의 아리아, 동정녀의 여왕이 나셨네, 이런 곡을 들어보면 확실히 이건 진공관 앰프와는 다른 그 공간 묘사, 이런 게 좀 돋보입니다. 사실 그 곡에 공간 정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고악기들의 질감, 감촉, 이런 것들의 이면에서 공간이 좀 더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악기 음색이나 이런 걸 느끼는 것보다 좀 더 많이 보이는 게 진공관 앰프하고는 조금 규모가 다른 뒤쪽 공간의 입체감, 이런 게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오토가 좀 더 뒤쪽으로 들어가서 나타나고, 오토의 얼굴의 외곽이 진공관이 조금 더 아날로그적이라고 한다면 R2500R에서는 모호함 없이 외곽을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모습, 이게 눈을 탁 트이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사실 하이엔드의 상징과도 같은 그런 모습을 핸델의 아리아에서 아주 잘 보여줬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다이나믹스를 치는 느낌이 포플레이의 차운트 같은 곡의 도입부의 그 아주 강한 그런 슬램의 느낌을 진공관 앰프가 마치 발의 탄력이 딱 좋을 만큼 바람을 넣은 축구공을 차는 느낌이라고 한다면, T+A로 드라이브한 천태 도입부의 그 슬램은 농구공을 이렇게, 농구공을 발로 찬다고 생각을 해보면 대략 그 정도의 아주 단단함이라고 할까요? 아주 밀도가 높은 그런 농구공을 때리는 느낌? 이게 좀 다르죠. 축구공과 농구공, 이 가죽의 두께가 다르고 안에 들어있는 공기의 압력이 다른 그런 탄력의 차이가 좀 있었어요. 시청자에 따라서도 나는 이쪽이 좋고 나는 이쪽이 좋아, 나는 진공관에 그런 약간은 탄력이 있는 게 더 좋아, 아니야 나는 좀 아주 그냥 명쾌하게 단단하게 타격을 주는 느낌이 더 좋아, 서로 좀 엇갈릴 수는 있는데 그건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서 그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그 두 소리가 다 구분이 되게 들려주는 건 이 미니의 베이스에서의 해상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타이트할 땐 타이트한 대로, 그 다음에 탄력이 있는 그런 순간은 또 그만큼대로 아주 선명하게 구분을 지어주는 그런 것도 이번 기회에 진공관에서 이렇게 솔리드로 한 자리에서 비교해보면서 느낄 수 있었던 그런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높은 대역에서의 이런 분해력, 베이스도 베이스지만 높은 대역에서 촘촘하게 이렇게 입자를 묘사하는 느낌 있잖아요. 이게 또 진공관하고 좀 서로 완전히 또 표정이 달라집니다. 라흐마니노프 협주곡 2번 3악장, 딴 거보다도 오케스트라를 이렇게 총줄을 풀어나가는 느낌, 이런 거는 또 진공관에서 일단 퍼포먼스랑 비교하자면 대편성 악기가 일시에 몰리는 큰 트랜지언트를 풀어내는 느낌은 서로 비슷해요. 다만 공간이 좀 더 많이 보이는 건 역시 솔리드 쪽이 전체 입체감이나 그 다음에 빈 공간을 이렇게 좀 더 보이게 하는 쪽은 역시 T+A 쪽이 좀 더 잘 보인다고 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이 앨런 그리모의 피아노가 빠른 속도로 이렇게 건반위를 달려갈 때 이런 느낌은 좀 더 빠른 동작이다라고 느껴지는 건 역시 솔리드 쪽이었던 것 같아요. 빠르다고 하는 게 더 이 음악의 본질에 좀 더 가깝다거나 좀 더 앨런 그리모의 연주 스타일이 잘 보인다라고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잘 보이는 쪽은 T 플러스 A 쪽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오케스토스의 이 미니의 이 트위터, 아주 미세한 묘사력이 좀 더 어떻게 보면 상위 제품보다 좀 더 뛰어난 그런 높은 대역의 묘사력이 아주 돋보였던 그런 조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편에 걸쳐서 똑같은 등급으로 똑같은 분량과 대칭 구조로 앰프 3개, 유니슨 리서치의 2개, 트라이오드 25와 퍼포먼스, 그 다음에 솔리드 앰프인 T 플러스 A의 R2500R 3개를 대등하게 세 곡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서 오케스토스 미니가 진공관일 때와 솔리드일 때, 그 다음에 A 클래스일 때와 AB 클래스일 때, 대출력일 때와 소출력일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르게 보여주는지 똑같은 조건 한 곳에서 케이블과 플레이어와 모든 환경을 동일하게 고정시켜 놓고 앰프만 교체해 가면서 이렇게 관찰해 본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이 돼요. 간단히 요약을 드리자면 오케스토스 미니는 사이즈만 작게 한 이보다 위에 있는 오케스토스 OCS 500CL 이 제품의 미니 제품이거든요. 근데 바로 원본인 OCS 500CL하고 그렇게 뭔가 투웨인 500CL을 축소했다 이런 느낌보다는 서로 좀 공간에 따라서 다르게 활용되어질 스피커다 이런 느낌을 가졌어요. 500CL은 500CL대로 자체 사이즈에서 구사할 수 있는 베이스의 특성과 양감이 더 많다고 할 수도 없어요. 심지어 인클로즈 크기가 작은 미니에서 나오는 그런 베이스의 탄력과 양감도 어떤 면에서는 더 많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게 좀 특이해요. 큰 통에서도 Q 값에 따라서 파워 핸들링을 빠른 속도로 멈추게 그런 특성으로 만들어진 스피커라면 베이스의 양감은 작은 스피커보다 많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이 둘의 관계가 약간 그런 데가 있어요. 500CL은 좀 더 베이스가 타이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미니가 좀 더 베이스가 양감이 좀 더 푸짐하게 나오게 그렇게 들리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니라는 제품은 작은 사이즈로 테이블 위에 그 다음에 이렇게 스탠드를 받쳐놓고 이보다 좀 더 전용 스탠드를 쓰면 더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겠죠. 그렇게 쓸 수 있게 만든 좀 더 저무먼이 좀 콤팩트한 그런 사이즈 제품으로 기획돼서 어느 공간에서나 지금 더 위크앤 리조트 같은 뒤쪽으로 길이가 긴 그런 홀에서도 그 다음에 작은 방에서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스피커로 기획이 됐다는 느낌을 이렇게 여러 앰프들을 바꿔가면서 들어본 이번 기회에 좀 더 선명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여기 더 위크앤 리조트 영종도 을왕리 해변가에 있는 이 호텔에 계속 있을 거고 뭐 투숙을 하시거나 하여튼 기회를 만들어서 와서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의 타이틀을 메이드 인 코리아의 타이틀을 달고 마치 국대 무슨 시합하러 나가는 것처럼 미국 시카고에 있는 엑스포나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독일 미넨에서 있는 올해 마지막이 될 미넨 하이엔드 오디오 페어에 참가해서 글로벌 시장의 하이엔드 오디오 파일들에게 좋은 소리를 들려주고 돌아올 것 같습니다. 많이 응원도 해주시고 일단 우리가 먼저 좀 직접 들어보는 그런 기회를 좀 마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편에 걸친 얘기 여기서 마치고 전형적인 세 개를 같은 분량으로 이렇게 좀 들어봤는데 추가로 하나 정도를 더 들어볼 기회가 있으면 한 번 정도를 번외로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